다 잡아넣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잔액 영원. 이상준의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문자 하나가 78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새벽 4시 23분. 그가 눈을 뜬 건 화장실 때문이었다. 나이 들면 밤잠도 얕아진다고 요즘엔 하룻밤에 서너 번씩 깬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5억 2,300만 원 출금 완료. 현재 잔액 영원. 심장이 내려앉았다. 잠이 단번에 깼다. 뭐야? 이게 무슨... 손가락이 떨려서 은행 앱을 2번이나 잘못 눌렀다. 로그인. 거래 내역 확인. 새벽 3시 47분. 일시불 출금 5억 2,300만 원. 승인자 이진수. 아들 이름이었다. 진수가? 목구멍이 메말랐다. 뭔가 잘못됐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 그런데 다음 화면에서 또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주택담보대출 승인 완료 3억 원. 대출자 이상준. 공동명의인 이진수.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 이게 말이 돼? 옆에서 자던 아내가 뒤척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대답할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뜯어지는 것 같았다. 5억이 없어졌어? 뭐? 아내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핸드폰을 건넸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수가 이걸? 나도 모르겠어. 나도... 말이 끊겼다. 가슴이 쪼개질 것 같았다. 옆구리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 전화해봐요. 아내가 소리쳤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다. 안 받아? 다시 걸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왜 안 받는 거야? 이상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여보, 아내가 부축했지만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5억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 40년을 공장에서 일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 아내와 함께 아껴가며 조금씩 불려온 노후 자금.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들 이름으로. 진수야, 왜 그러냐?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내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골목을 가르고 지나갔다. 그날 새벽 이상준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의사가 심전도를 확인했다. 아내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진수한테는 연락 안 됐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이상준은 손등에 꽂힌 링거줄을 내려다봤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진수야, 넌 왜? 오전 9시 경찰서 민원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상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가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경찰관이 신고서를 받았다.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5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경찰관의 시선이 신고서 위로 내려갔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다. 아드님이십니까? 네. 대답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진술 좀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과 의자.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왔지만 이상준의 세계는 겨울이었다. 먼저 출금 내역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다. 새벽 3시 47분 5억 2,300만 원 일시 출금. 승인자 명의가 이진수 씨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공동명의인이 이진수 씨. 제가 대출을 신청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전자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 명의로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혹시 최근에 휴대폰에 이상한 앱을 깔거나 링크를 누른 적 있으십니까? 이상준은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한 달 전쯤 아들이 보안 앱을 깔아줬다. 요즘 스미싱 사기 많으니까 이거 깔아두세요. 그렇게 말했었다. 아들이 보안 앱을 깔아줬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가짜 앱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즘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가짜 보안 앱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원격으로 계좌를 조작합니다. 그럼 진수가... 말이 끊겼다. 현재로선 이진수 씨가 1순위 용의자입니다. 오후 2시 이진수가 경찰서로 소환됐다. 아버지,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조사실 복도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준은 눈을 감았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모두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출금 계좌는 가족 공동명의 계좌. 아들도 접근 권한이 있었다. 보안 앱을 설치한 사람도 아들. 그날 새벽 아들의 휴대폰 위치는 부모 집 근처.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이진수 씨, 지금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불리해집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거실에 모두 모였다. 이상준, 아내, 딸 둘 그리고 아들. 무거운 침묵. 진수야. 이상준이 입을 열었다. 왜 그랬냐? 아버지, 저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럼 누가 한 거냐? 증거가 다 너를 가리키는데. 저도 몰라요. 누군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큰딸이 끼어들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누나도 나 안 믿어? 믿으라고?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 딸도 고개를 돌렸다. 오빠 도대체 왜 그랬어? 야, 너마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엄마. 나가라고. 내 눈에 안 보이는 데로 가. 저 정말 안 했어요. 나가. 아들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이진수는 집에서 쫓겨났다.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문이 닫혔다. 아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다. 이상준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속이 텅 비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이상준은 아들 방 앞에 섰다.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다. 복도 전구가 깜빡였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사흘이 지났다. 이상준은 아들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책상 위에 아들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노트북, 만년필, 낡은 다이어리.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 몇 장, 볼펜, 지우개.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이게 뭐지? USB를 집어들었다. 딱히 라벨도 없었다.
거실로 가서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께 MP4. 손가락이 떨렸다.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수입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아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요즘 시니어 금융사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준의 숨이 멎었다. 특히 가짜 보안 앱 사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사기 수법이 설명됐다. 가짜 앱 설치 방법, 개인정보 탈취 과정, 계좌 해킹 원리. 저는 이런 사기로부터 우리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화면이 다시 아들 얼굴로 돌아왔다. 아버지, 직접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심하라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끊으라고.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어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압니다. 이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를. 영상이 끝났다. 검은 화면. 조용한 거실. 이상준은 노트북 앞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진수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내가 뭘 한 거야.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다. 여보, 왜 그래요? 봐요. 이거.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아내도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상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수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이상준은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재수사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USB를 내밀었다. 제 아들은 범인이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다. 표정이 변했다. 이건 명백히 사기 예방 교육 자료네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범인일 리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제발 다시 조사해 주세요. 제발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CCTV 기록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준은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진수야,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날 밤 이상준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들이 받았다. 네.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진수야, 아빠다. 미안하다. 긴 침묵. 아빠가 잘못했다. 아들이 흐느꼈다. 아버지, 내 USB 봤다. 영상도 다 봤어. 진수야, 넌 잘못 없어. 아빠가 너를 의심한 게 잘못이야.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알아. 이제 알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준도 눈물을 닦았다. 진수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준은 서둘러 경찰서로 갔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모니터를 켰다. 이거 보십시오. 화면에 새벽 골목이 비쳤다. 날짜는 사건 당일. 시각은 새벽 3시 20분. 한 남자가 이상준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이상준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옆모습.
심장이 멎었다. 석진이? 누구십니까? 제 친구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석진 씨. 맞습니다. 화면이 이어졌다. 석진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15분 후 나오는 모습. 그날 새벽 김석진 씨가 댁에 들어갔습니다. 석진이가 왜?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다른 화면으로 전환됐다. 은행 앞. 새벽 4시 10분. 석진이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3억 원을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나머지 2억은 계좌 이체. 믿을 수가 없어요. 추가 조사 결과 김석진 씨는 최근 6개월간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다. 도박 빚이 4억.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석진이가 그럴 리가. 이상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친구였다. 젊은 시절 함께 공장에서 일했다. 서로 집에 놀러 가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주고받았다.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다. 그 사람이 가짜 보안 앱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달 전 김석진 씨가 신고인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사기 많으니 이 앱 깔아라라고. 그게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한 달 전 석진이가 카톡으로 링크를 보냈다. 형님, 이거 보안 앱이래. 요즘 사기 많다던데 깔아둬. 그래서 깔았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왔다. 아버지, 이 앱 가짜예요. 제가 진짜 거로 다시 깔아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이다. 김석진 씨가 모든 걸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진이가 날. 이상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디 있어요? 석진이는 어디 있어요? 현재 도주 중입니다. 하지만 곧 검거할 예정입니다. 사흘 후 김석진이 체포됐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 40년 우정이 유리창 하나로 갈라져 있었다. 왜 그랬어? 이상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석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 하필 나였어? 왜 날 배신한 거야?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5억이 얼마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어? 사채업자들이 죽인다고 했어. 진짜로 죽인다고. 석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박으로 4억을 날렸어. 그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 가족도 죽인다고. 그래서 날 팔아넘긴 거야? 형님밖에 없었어. 형님이 돈이 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상준은 주먹을 쥐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범죄자 취급당했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다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경찰관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김석진 씨 배우의 사채업자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다 잡아주세요. 한 놈도 빠짐없이. 경찰서를 나서며 이상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한 달 후 법원 선고 공판. 김석진 징역 7년. 사채업자 조직원 3명. 징역 8에서 10년. 피해금 중 4억 1천만 원 회수. 나머지는 압류재산 처분 후 추가 배상 예정. 이상준은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다. 진수야.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상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널 의심한 거.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넌 아빠가 믿어줬어야 하는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해해요. 증거들이 다 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진실도 밝혀졌고 이상준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들도 아버지를 껴안았다. 진수야, 사랑한다. 저도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내, 큰딸, 작은딸. 오빠. 큰딸이 먼저 다가왔다. 미안해. 오빠 말 안 믿어줘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작은딸도 눈물을 훔쳤다. 오빠, 나도 미안해. 괜찮아. 다들 힘들었잖아. 아내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진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너를 쫓아낸 거 엄마도 충격받으셨잖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엄마가 더 참아야 했는데. 가족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았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회수된 돈으로 집 담보는 풀었어. 이상준이 말했다. 남은 돈은 다시 예금해뒀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1억은 손해본 셈이지만. 괜찮아요, 아버지. 그 정도면 천만다행이에요. 아들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미소였다. 그리고 진수야. 네. 내가 만든 그 영상. 금융사기 예방 영상 말이야. 아, 그거요? 경찰서에서 좋은 자료라고 하더라. 지역 경로당이랑 복지관에 배포한대. 아들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그래. 내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이 사기 안 당할 수도 있겠다. 다행이네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아빠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식탁 위로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밤 10시. 이상준은 베란다에 나와 바람을 쐬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번 일로 많은 걸 잃었다. 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하지만 다시 찾은 게 있다. 아들, 가족, 그리고 믿음. 여보, 아내가 나왔다. 담배 피우려고? 아니, 그냥 바람 쐬려고. 추워. 들어가요. 조금만 더. 아내가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야경을 바라봤다.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게 있어. 아내가 말했다. 뭔데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요. 그리고 쉽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맞아. 우리가 진수를 너무 쉽게 의심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하지만 다시 일으킨 것도 가족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겪는 배신과 오해. 하지만 끝내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여러분 곁에도 이런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강한 반전, 더 큰 사이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